이런 부동산 대출 규제가 수도권의 집값을 잡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랜 기간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지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 소위 대대광으로 불리며 지방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던 대전, 대구, 광주. 하지만 그 대대광의 영광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1년 이후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불던 부동산 광풍이 사그라들며 하락 곡선을 그려왔고 지방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지 못한 채 새 정부를 맞았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서울은 0.95%, 수도권 전체로는 0.37% 상승한 반면 지방에서는 0.09% 하락했습니다. 지방에서는 올 들어 세종과 울산, 충북, 전북 등의 집값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세종을 제외하고는 상승폭이 크지 않은 데다 규제 적용 이후 분위기는 살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규제로 인해 수도권 내에서 이른바 영끌로 똘똘한 한 채를 구입하기 어려워지면서 투자 수요가 지방 부동산으로 분산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상승 요인이 없이는 수도권 부동산 수요 분산 영향이 지방 부동산에 미치긴 어렵다는 게 지방 부동산 업계의 의견입니다. 특히 지방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규제로 인해 상승 기대감마저 감소하면서 투자 심리가 더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 지방의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소 늘어났던 거래량이 다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이후에 들어왔을 때는 대출이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미래에 지방도 규제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어떤 불안한 심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대출 규제가 오히려 집값을 극단적으로 양극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도권의 규제와 함께 지방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는 겁니다. 부분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풀어야 된다. DSR 적용 배제해주고 대출 한도 LTV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좀 떨어졌잖아요. 이제 그 부분도 좀 상향을 좀 시켜줘가지고 부동산 시장으로 구매자들, 수요자들이 조금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좀. 지방의 악성 미분양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손꼽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도 이어질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